자, 지난 밤새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어제 사실 저는 본장 개시하기 전에 지수 선물이 굉장히 크게 뛰어오르길래 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나 싶었는데 결국은 좀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자, 미국 시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까지 반등이 되는 듯했어요. 실제로 네네. 보면. 그래서 장 마감 1시간 전까지도 크진 않지만 나스닥도 플러스까지 회복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뒷심이 좀 부족한 하루였기 때문에 S&P 500, 다우 모두 고점 대비 약간 이 반등을 좀 돌려내는 그리고 나스닥은 결국 마이너스까지 흘러내려간 채 오늘 결국은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스닥은 4일째 좀 흘러내리는 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술주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라든가 금융주, 산업재 등 소리 우리가 흔히 해서 경기 민감주 아니면 필수 소비재 대표주 이제 방어적 섹터인데요. 그런 주식도 올라갔고요. 11개 섹터 중에 제일 아래가 유틸리티거든요. 네. 유틸리티가 재미가 최근에 거의 없었는데요. 네. 오늘 모처럼 또 유틸리티가 올라갔지만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좀 방어적 섹터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경기 방어적 섹터랑 또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는 어떤 경기 민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시장에서의 어떤 특성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얘기해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일단 주가가 그나마 좀 조금 반등을 시도했던 것은 주식 외적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가장 미국에서 이어서 핫한 뉴스. 우리나라에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 제너 옐런 재무장관과 펠로시 하원 의장이 회동을 했습니다. 상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지 않으면 그 데트 실링,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이제 늘리지 않거나 연장을 안 하면 연방정부가 이제 돈을 제대로 지급 못하는 소위 셧다운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10월 18일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 그러다 보니 계속 압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이 조금 더 잘못했다. 그리고 양당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공화당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하원이 핵심이고 공화당에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빠르면 오늘 중에 3개월 정도로 한번 미뤄보자라는 것들이 아마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단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갔고요. 제롬 파월 의장은 또 22야 오늘 미팅하는데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좀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라는 그런 정도 멘트를 한 것도 시장에 안정 심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계속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얘기 나오면서 금리는 오늘도 좀 올라갔고 등락이 있었지만 오늘 뭐 1.54, 1.55까지 올라갔다. 약간 일단 제자리 정도 내지 조금 어제 대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1.5, 1.54. 결국 이것은 결국은 지난주 딱 목요일 대비를 보면 한 200bp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 올라가는 모습은 여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흐름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소비 섹터는 필수 소비세는 이제 늘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P&G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0.9%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주는 어찌됐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에너지와 더불어서. 금융 섹터가 오늘 0.08% 올라갔습니다. 기술주는 재미없습니다. 0.14% 내려갔는데 여기에는 이제 몇몇 주식들이 특징적인 주식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어제죠.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어제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실적은 괜찮지만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도 0.88% 떨어졌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ASML, 램리서치는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겁니다. 반도체 장비에서 1, 2, 3위 회사인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이제 투자 의견이 내려갔는데요. 이것들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이 있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ASM이 오늘 3.8%나 떨어졌는데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은 좀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싶은데요. 빅테크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네,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 등락이 좀 엇갈리는 그 정도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0.6% 정도 반등을 시도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0.17%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알파벳은 0.17%, 1% 조금 넘게 오늘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0.4% 내려갔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그나마 가장 강한 섹터에 속해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넷플릭스가 오늘 상대적으로 2.6% 정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앞서 이제 그 얘기했던 것처럼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 시기가 생각보다 좀 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의 종목별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IT,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아왔어요? 예,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금리가 올라가는 기회는 이제 성장주가 좀 부담스럽다. 네네. 성장주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IT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IT도 사실 중분류, 소분류들하면 한도 없지만 크게 IT를 두 가지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드웨어는 그나마 제품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되는 흐름을 볼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투입 비용이 재료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사람의 머리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대표적인 것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 중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더존비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대표적인 IT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이 조금 더 10년물 금리와 조금 반대되는 경향을 더 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술주가 왜 떨어지냐, 기술주 더 떨어지면 어떠냐 고민하는 것은 다들 상식적으로 오래된 일은 다 너무나 명확한 일이지만 올해 들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위에 파란색은 10년물 금리의 추이가 되겠고요. 네. 또 지금 아래에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입니다. IT 주식에서도요. 보시면 1, 2, 3월이 금리가 이제 빠르게 회복하던 시기였습니다. 기억하시지만 그때 많이 들어서봤던 주식이 또 하나의 흐름이 리오프닝 주식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3월의 고점이 항공주의 고점, 호텔주의 고점, 그러니까 카지노 기업들이요. 네네. 그런 것들하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때가 또 예를 들어서 줌 비디오 같은 확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시기라고 아마 기억하시면 웬만한 분은 아실 것 같고 이건 한국 주식들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럴 때 금리가 막 올라갈 때 소프트웨어 주식이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또 금리가 떨어질 때는 좀 본격적으로 하락하던 5월, 6월, 7월, 8월까지 보면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서 불과 한 달 전까지 이게 아주 강했거든요. 최근에 보면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딱 제가 벌써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왜냐하면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는 시기에 제가 금리를 정확히 봤는데 1.30, 1.298일 걸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럼 비슷한 게 경험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소프트웨어 주식은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네. 물론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도 하지만 대부분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세일즈포스닷컴 이런 것도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고 물론 그러다 보니 다른 것도 인수하려고 합니다. 어도비 있죠, 어도비. 네. 어도비도 물론 요즘은 제조라는 게 실질 없죠. 다 다운로드 그렇죠. 예전에 CD라도 제조하던 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나오고 스냅챗입니다. 줌비디오,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굳이 뭐 CD를 사는 분 있지만 다 다운로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좀 부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반대에 있는 것들이 뭐느냐 그러면 반대에 있는 것들이 전형적으로 10년물 금리가 올라갔을 때요. 올라갔을 때 올라갔던 것이 우리가 얘기하면 호텔도 얘기하고 항공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경기 민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민감으로 얘기할 수 있고 탑리 같은 경우는 에픽센터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같은 시기가 뭐냐면 참 굳이 참 재밌습니다. 이 시기가 처음에 미국에서 백신이 많이 맞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1월부터 3월. 작년 정확하게 11월, 1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맞기 시작하고 이랬을 때고요. 1, 2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럴 때고요. 그러다 보니 그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딱 이렇게 보십시오. 9월부터 지금 다시 금리하고 기술주가 어쩌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저희가 빠른 주는 한 달 전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걸 보여줬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마 전체 제가 내일 한번 시간 되면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확진자 수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미국에서 가장 핫 이슈는 백신에 대한 어떤 접종을 강제화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부한적으로 법을 할 수 없고 물론 비판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네. 2주 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내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 저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연방 공무원이죠. 네네. 연방 공무원 무조건 맡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 정부와 일을 하는 컨트랙트를 맺는 사람들, 민간인들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다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맡겠다는 것은 무조건 맞히는 게 아니죠. 그 무슨 공산당 독재 국가 되겠고요. 맞지 않은 사람은 일을 못하게 한 거죠. 아니면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델타 항공에서 그 회사에서 커버하는 의료보험 있잖아요. 만약에 접종을 안 하면 의료보험비로 $200 더 내라. 네, 맞습니다. 더 깐다. 뭐 그래서 델타 항공이 $200 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매달 $200 내라는 얘기. 그리고 행정명령 할 때 또 하나 들어갔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대기업이라 표현하지만 우리랑 기준이 다릅니다. 100명 이상 기업 있는 경우에는 의무화하고 너희들 무조건 맞게 하고요. 맞게 하고 맞지 않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사람들은 매주 PCR 검사를 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혹시나 해서 PCR 검사 받는 거 있죠. 다 무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를 가기 위해서요. 해외를 가기 위해서 증명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서 받으려면 우리나라도 일부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 일부에서는 영어로 써주는 데가 있어요. 그걸 했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며칠. 근데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도 공항에서 하거나요. 공항에서 하거나 일부 우리나라 종합병원에 그건 받을 수가 있어요. 무료로 하겠습니까? 그죠? 돈 받고 해야 되죠.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대가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국도 어찌됐지 그 딱 규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가는 사람 무료지만 회사에서 이걸 제출하는데 그걸 과연 무료로 해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지 않게 모르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하나 더 뉴스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속보로 나온 건데요. 앞서 델타 항공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9월 30일자인가요? 9월 30일까지 이미 이건 자체적으로 한 건데요. 지금 델타 항공 얘기하셨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9월 30일까지 맞으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맞지 않고 아니면 이제 미국 말로 보면 파이한다는 건데 해고한다는 건데요. 600명이 좀 내일 해고될 것 같습니다. 600명이요? 그리고 또 10월 말일자로 보면 타이슨 푸드라고 식품회사 있어요. 타이슨 푸드라면 미국에서 1위, 전 세계 2위의 육가공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육가공업체는 당연히 만든 사람의 손길을 다는 거 아니에요? 공장 가서 일해야 되는 거죠.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치킨윙 같은 거, 치킨 있죠.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이 타이슨 푸드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맞은 사람이 그런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8월 말에 그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하라고. 8월 말 당시에 10만 명이 안 맞았는데 상당히 많이 맞았을 거라고 보지만 어찌됐건 10월 말까지 안 맞으면 파이어입니다. 그리고 CVS도 환자들과 만나는 사람은 안 하면 또 날짜가 있는데 날짜는 저기 잊어버렸고 파이어입니다. 해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다시 1차 접종 늘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는 경기 민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성장주 이런 소위 그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한 반면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약한 반면에 경기 민감으로 해결되는 거 있죠.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 금융주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의 혼돈스러운 과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민간 기업들은 사실 당신들 안 맞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건 의료 뭐 어떤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뭐 법으로 하진 않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쪽에 좀 그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반발을 맞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 벌써 제 기억에 18개 정도가 지금 법정 다툼으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이 방송 들으신 분들에서도 반대하신 분 많으시겠지만 어찌됐건 법으로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양한 민간 차원에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고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안 맞던 그러니까 1차 접종 안 한 사람들의 비율이 빠른 속도는 모르겠으나 일부 늘어나고 있는 건 팩트다라는 점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어떤 주식을 좀 선택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앞선 코너도 얘기 나왔지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기업에 주목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도
교과서 학교에서 보면 뭘 가르치냐 그러면 물류 비용도 올라가고 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이랬을 경우에 과연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거 갖고 하는 그런 계산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본 거죠. UBS라는 곳에서 찾아봤더니 과거에 이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초과 수익 올린 기업들을 선별했는데 꽤 많은 앞서 표가 나왔었는데 네네.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확실한 거 익숙한 것만 말씀드리면 스타벅스죠. 네. 우리나라는 커피숍이 엄청 많고 미국도 많지만 그런데 보면 사실 중소 커피숍이 다 웬만한 게 사라진 곳이 많거든요. 그럼 스타벅스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퍼스트 하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유독 은행이 2개 들어가는데 네네. 이게 보면 쉽게 지역은행인데 하와이 호놀룰루주에 꽉 깔려 있는 게 퍼스트 하와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푸에르토리코에 네. 일단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행이 지금 하나 있겠고요. 닥터페퍼 같은 경우도 닥터페퍼를 좋아하는 분이 다 계시거든요. 꼭 그것만 마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식의 강한 모습. 반면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다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 반대로 펩시나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약간 퀴즈마크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물 마셔도 되고 주스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얘기하는 것도 흥미롭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UBS에서도 내놓은 것처럼 뭐 가격 결정력을 네. 갖고 있는 기업에 주목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기사 제가 좀 봤었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도 나왔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그 이번 그 분기 실적에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공급망 이슈 때문에 어떤 실적의 타격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격 결정력이 이번 분기 실적 시즌에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네네. 이번 실적 시즌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최근에 조정 보이고 있고 아마 웬만하면 9월이 마이너스로 끝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3% 이상 급등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8개월 만에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네. 8개월 만에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금리가 올라간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연방정부 셧다운도 있고 지금이야 또 별로 안 하지만 홍다그룹도 있고 수많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많이 올랐다는 거. 자, 계속 꾸준히 올랐다는 걸 첫 번째가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좀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실적 시즌에 앞두고 3분기 실적의 눈높이가 지금은 3주, 이번 주까지 조금 내려갔다는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데 4주째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게 언제 해결될 수 있느냐? 2주 후 됩니다. 10월 3주차, 2주차가 돼야지 실적 시즌이 되면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분기에 85% 정도가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네. 아웃퍼폼을 하면서 긍정적 얘기하느냐 어쩌냐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실적은 상당히 아웃퍼폼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코멘트를 할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걱정이 된다 얘기하면 주가 덜 오를 거거나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그런 한 3주 정도는 이 실적 시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눈높이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은 좀 상가식이 낮고 갖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꾸준하게 적립시라는 건 상관없지만 야 미국 시장 무조건 된다 하면서 네네. 올인하거나 이런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좀 자제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김에 이제 10월 실적 시즌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뭐 네.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만 지나면 이제 나오니까 네. 그 어닝 시즌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방금 말씀하셨던 이익 조정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면 좀 어떨까요? 가장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네. 눈높이가 아마 올라가고 있는 거 위주 말씀. 이거가 이익 조정 비율이 지금 50대 50 정도가 네. 3주째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업데이트된 소식, 내일이면 조금 더 나오겠지만 조금 이 상태에서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IT라든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부동산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익 전망 자체가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좀 나아 보인다라는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시장은 조금의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성장주보다는 좀 가치주로 이제 비중을 더 좀 몰아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 이게 결국 금리에 움직이는 시기랑 네네.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성장주가 엄청 좋다라고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죠. 특히 이제 최근에 리먼 사태 이후에는 성장주가 가치주를 압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 90년, 100년의 역사로 보면 가치주가 압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성장주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에 대한 크게 무슨 너무 거기에 맹신을 가지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보면 한 6대 4 내지 7대 3 정도로 성장주가 많이 이긴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어떤 범위를 올해만 딱 갖다 놓고 보면 네네. 성장주랑 가치주나 이렇게 누구 한쪽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다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팬데믹의 어떤 회복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이러스도 코로나 확진자 줄고 많은 사람이 더 일을 하게 되면 경기 민감으로 가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가치주가 없으면 약간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